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전히 의혹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명청 전쟁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어려워졌죠. 그래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지금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목숨 걸고 성의 있게 추진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정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성의 있게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다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무리하게 막 추진하는 유일한 정책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음. 그 사이에 지금 20%가 빠졌거든요. 그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최근에 조사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예.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율 60% 70%좀 받으면 막 밀어붙여도 반발이 심하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밀어붙이기 힘들어요. 여론의 배경을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다가 예. 일단 이번 선거 결과로 또 민심이 확인됐거든요. 왜 선거에서 자기들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주요한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다 패배를 했는가? 거기 민심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한심함도 꾸짖었지만 여당의 폭주도 꾸짖었던 거거든요. 그 폭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 공소 취소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너의 일이지. 너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줬지. 네 일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민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거기 2030들의 지금 상태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2030 같은 경우에 이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잖아요. 2030에서 지금 정원호가 상당 부분 뒤진 거예요. 예. 보통 젊은 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노년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했잖아요. 근데 젊은 층도 둘로 나눠진 겁니다. 2030과 4050으로 좀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쪽은 또 굉장히 심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공정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지금 공정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만 법의 지배를 안 받겠다? 대통령 혼자만 특혜를 받겠다? 이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거거든요. 딱 하나는 뭐냐면 그래 내가 오케이 난 루저야. 하지만 적어도 투표. 공정했다면 경쟁이 공정했다면 거기서 내가 루저가 됐다면 난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살아갈 거야. 원한을 품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근데 공정이 깨졌다? 그건 내가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홍대 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 별것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냐면 엄청난 불만들이 쌓여 있고 그게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거든요. 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얘들이 공정의 이슈 그중에서도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이잖아요. 얘들 가만히 있을까? 예. 그러니까 얘들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가 또는 문제라면 그걸 추진해야 할 당이 지금 두 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 친청은 지금 친명에 비해서 미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청도 오케이 공소 취소해야지 하지만 이건 세컨더리한 거예요. 얘들한테는. 그다음에 지금 둘이서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문조 톨레요라고 하고 예. 여기는 무슨 뭐 한강 세동 대주길입니다. 한강 새똥 대주길 그래서 예. 서로 멸칭을 붙어가면서 지금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단합을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 내부의 추진력도 떨어졌고요.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 이화영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아버렸네. 예,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토록 예. 시끌벅적 떠들썩했던 연어 도시락에 연어 몇 조각 그걸 연어 파티라고 그러고 병가리한 두세 병에 실제로 예.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 술을 또 술 파티라고 그러고 예. 판결이 나왔죠, 교수님. 예, 요건 따로 한번 얘기하기로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에 위증 혐의가 유죄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얘네들이 연어의 술 파티를 갖다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니까 법무감찰팀 또 통해가지고 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완전히 조작된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판을 짜놨는데 법정에서 딱 해가지고 유죄를 딱 받았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던 게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징검다리인데 이걸 밟고 절로 가려 그랬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뛰면 퐁당 물에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명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추진할 주체도 지금 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지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할 수가 취소를.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예. 정말로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타도당해요. 내가 볼 때는. 예. 타도 당할 수 있다. 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지율을 보더라도 전당대회 앞을 보더라도 하여튼 이하영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예. 자, 이거 그동안 참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또 해유가 있었다. 그런 이 이화영의 발언이 위증이다. 예. 이게 유죄가 됐습니다. 예. 일단 고전에 일단은 그 국민참여 재판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문제거든요. 아. 이런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에 붙이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거 근데 그 뭐랄까 재판장이 이걸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사실은 이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편견에서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갖다가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재판은. 예.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원이잖아요. 거기가 민주당 지지층 훨씬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 열흘 동안 했어. 열흘 동안 하게 되면 열흘 동안 또 이 사람들이 뭐 다 뉴스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친여 매체들이 엄청나게 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박상현 검사 막 작사를 내고 막 이랬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예.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구두 개입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통에서 당연히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상태 이게 10일 동안 계속된 겁니다. 예. 이들은 그걸 원한 거죠.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을 갖다 신청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4대 3이 나버렸네. 여기서 3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게 사실 정치적 편견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로써 민주당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국민참여 재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민참여 재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다시 판사 잡으려고 판사 그래 해가지고 이 사이비 판사고 무슨 뭐 친일파고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또 사법개혁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배심원단이 판사 판결에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수에 그 자기가 되치기 당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제게에 제가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 소주 4병하고 물 3병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 상권 사실인데 근데 그 반입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아, 본인은 자기가 마시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반입하려고 했다가 반드시 반입되는 건 아니잖아. 못했을 수도 있고. 예. 내가 볼 때 이 가능성이 크거든. 아, 응. 그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화영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법원에서 증거를 못 써요 원래. 음. 여러 가지 사안에서 특히 거짓말 잘하는 놈들이 있거든. 이화영 같은 사기꾼들은 거짓말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지 나 같은 사람 못하지. 네.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려면 자기부터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놈의 그걸 갖다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고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는 애초에 법원에서 증거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박상현 검사도 자기도 그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아,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전원 증거예요. 카더라. 술을 마셨다 카더라. 근데 전원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쓸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뭐가 됐던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 술자리 연어 파티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증인들은 모두 진술이 일관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다 모순이 없어요.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런데 누굽니까? 저쪽 사람들은 지들끼리 다 말이 다 엇갈리는 변호사. 거예요. 그 이화영하고 그 부류들은 말이 다 엇갈리거든요. 이화영만 해도 지금 다 바꿨죠. 시점 바꿨습니다. 계속 바꿨잖아요. 시점을. 장소도 바꿨어요.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가 장소도 바꿨죠. 근데 마시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 증은 뭐 누가 뭐랬습니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입술에 대기만 했다라고 하고
지들끼리도 안 맞는 거예요. 파티인데 입술에 됐다고. 그러니까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입술에 대기만 하고 마시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냐라는 거예요. 되게 거짓말하는 놈은 일관성이 없거든요. 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야 되거든요. 창작 영역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자리 자체가 사실 이화연의 증언과 그 논리적으로 무관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뭐 연호회에다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그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박성현 검사 말을 들어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진실을 다 토론할 때는 언제냐? 절대 안 토론한대요. 언제 토론하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제시됐을 때. 이화영도 그때 왜 바꿨냐라면 국정원 문건이었대 그게. 예. 국정원 문건 딱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녹취록 깠던 그 변호인 놈 있잖아요. 예. 그 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곽성영한테. 사실은 자기도 안 믿었는데 국정원 문건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이화영이 무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플리 바게닝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이 나온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인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짬짬이 아닐까. 갑자기 또 검찰 쪽으로 또 화살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법원의 판결인데 이러니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이러면 뭐 아니 이건 재판부의 판결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도 검찰이 잘못됐다. 검찰 조직을 없애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네요. 이 사람들은 항상 법원의 위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민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인민재판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뜻에 따르지 않으면 다 뭐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법무부 보고서 있잖아요. 법무검찰 보고서. 네. 법무검찰 보고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법무검찰 보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적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시켜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작성한 놈들 조져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무고잖아요. 한 사람 예. 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 왜 못 냈어?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법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법무부 보고서가 자체가 정성호가 시켜가지고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들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 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시비하고 그건 참고도 하지 않고 뭐 이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 보고서 자체가 문제고 그 보고서 작성한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을 나중에 조져야 됩니다. 이 놈들은. 이게 왜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무고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런 놈들은. 속간해야 되고 나중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게 이제 기각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기각한 거 이거는 또 배심원단은 7명이 다 이거는 남용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판사가 직권을 이거 뒤집은 거고. 아. 여기서는 엇갈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쪼개기 후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죄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뭐 난리 바가지를 치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연어술 파티예요. 왜?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그냥 그 이화영이잖아요. 이미 이화영 센 형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자투리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연어술 파티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징검다리거든요.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인데 이게 날아가 버렸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공소 취소 위에 박상정 검사가 희생양이 됐다. 징계를 철회하라. 이거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당연하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또 예.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또 무고를 강조했는데 연어술 파티 없었네요. 이재명은 자기 재판 없애면 탄핵일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역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번데기 아이크만 있으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뻔하잖아요. 이화영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을 갖다가 이 사기꾼은 말을 듣고 오히려 그 검사를
검사를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박성영이라는 좀 M1 검사를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한 검사를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괴롭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징계를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7년형인가 그거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놈이고 그런 놈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히려 그걸 정상으로 만들고 열심히 일한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죠. 성실한 공무원을 갖다 범죄자 만들어가 막 징계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박성영 검사도 이제 가만히 안 있었죠. 박성영 검사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에 있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까 그게 뭡니까? 법무감찰 그 문제입니다. 법무감찰의 보고서. 예. 아니 없는데 있다라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인가 여기서 보니까 보고서에다가 연어술 파티라는 말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해서. 그다음에 이거 보고서가 발표하기도 전에 언론에 나온다 흘립니다. 그래서 언론 분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막 징계 때리고 예.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상영 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법무 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의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은 이렇게까지 비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법무부의 그 이 명칭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스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에서 한 사람을 무고하기 위해서 가짜 조작서,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또 근거로 해가지고 징계를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일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정성호 장관 저거 나중에 그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갖다 이렇게 남용했을 때 철저하게 이거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래야지 공직자가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개혁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혁 방향, 검찰 개혁 운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 예. 파티 없었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정권 전체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구판이 이제 끝난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다. 그래서 한번 너희 계속 한번 해봐라. 공소 취소 계속 해봐라. 그러면 아마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소 취소를 갖다가 추진한다면은 결국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은 아마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현실화 되잖아요.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거리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서명 받고 그다음에 장애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그걸로 장애 투쟁이 된다면 거기 붙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사실 별것도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들불처럼 퍼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예. 부실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들고 나왔단 말이죠.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갖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서워질 겁니다. 아마. 예.